네, 안녕하세요. 저는 금일 여러분들께 특강을 진행하게 된 박상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같은 대학, 저희 아주자동차 대학을 졸업한 2010학번, 10학번이죠. 10학번이고 모터스포츠 학과를 졸업했으며 현재 자동차 행사 전문 대행팀인 팀 맥스 파워와 그리고 레이싱 튜닝 업체인 포스 모터스를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요. 저희는 각종 연예인들 뮤직비디오 촬영 그리고 자동차 스턴트 업무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각종 기업 드라이빙 스쿨 인스트럭터 업무도 진행을 하며 약 10년 동안 이제 짐카나 드리프트 같은 모터스포츠 경기를 직접 주최 주관 및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특강을 의뢰를 받았을 때요. 이제 저도 저희 후배 여러분들께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고 같이 소통을 하면서 좀 많은 대화를 나눠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19로 인하여 이제 영상으로만 이야기를 전하게 되어서 좀 무척이나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만 이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조금 이제 업계에 깊숙한 이야기들이나 좀 할 수 없는 이야기도 조금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아쉽지만 금일은 좀 특강이란 딱딱한 분위기보다는 제가 어떻게 학교를 오게 되었고 그리고 어떻게 전공을 택하였으며 어떻게 이제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제는 전공, 도전 그리고 열정과 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아마 제가 해왔던 그 생각과 진행해왔던 일들 그리고 그 진행해왔던 일들의 과정을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조금이나마 우리 후배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거에 저희 이제 한 약 3년, 4년 전까지만 해도요, 저희 후배님들과 자주 소통을 하고, 웬만한 재학생 분들은 좀 잘 알고 지냈던 것 같아요. 25세의 나이에 저는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 과에서 가장 나이가 좀 많은 그런 상황에서 입학을 했었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제는 30대 중반의 나이가 되다 보니 얼마 전부터 모교를 방문했을 때 후배들과의 나이 차이가 형 동생의 사이보다는 약간 조금씩 삼촌에 가까운 그런 좀 나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네. 학교만 제가 가게 되면은 좀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여러분들을 보면 얼마 전 그 20대 시절과 뭐 같은 아직 젊다고 잠깐의 착각을 하는데 그 숫자로만 보면 세월이 많이 흘렀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저희 교수님들도 그렇고 교직원 선생님들도 약 10년이라는 세월을 겪다 보니 이제 좀 많이 변하신 것 같아요. 형으로서 여러분들께 후배들께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는데 좀 나이 차이가 좀 삼촌뻘이다 보니 혹여나 꼰대 같다라는 생각이 뭐 요즘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들 수 있을까봐 최대한 여러분들 시기와 같은 장소에서 이제 같은 업계에 올 우리 미래의 후배들에게 형 같은 느낌으로 제 얘기와 앞으로의 제가 또 어떤 일을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후배님들께 좀 좋은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주 자동차 대학과 저는 이제 연을 맺은 지 이제 두 자릿수가 되었습니다. 이제 1, 2년이 아닌 10년이 넘어갔는데요. 그 학교에서 배웠던 그 전공을 이제 저의 직업으로 선택을 하였고, 그렇게 이어나간 이제 그 시간도 아주 긴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성공을 한 선배는 아닙니다. 그래도 여러분들과 이제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초대를 받게 되어서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제 얘기를 조금 이제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제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저는 어릴 적부터 좀 남들보다는 자동차를 좀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남자의 마지막 장난감이라는 그 자동차를 좀 유별나게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생 때였나요? 제가 이제 취미로 노래를 부르는 걸 참 좋아했고요. 노래방을 갔는데, 노래방을 갈 때마다 화면에 그 Fast and Furious, 분노의 질주 1편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노스를 달고 4대의 차량이 이제 직선 구간에서 드래그를 하는 그런 장면이었는데요. 그러면 노래를 부르다가도 그 장면에 넋이 빠진 것처럼 쳐다보고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완전히 이제 매료가 되었죠. 그 장면을 보면서 나도 그 자동차 변속을 저렇게 해보고 싶다. 저런 식의 자동차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그리고 블로우 밸브 소리가 나는 게 그때는 뭔지도 몰랐는데요. 저 소리는 과연 무엇인가? 자동차 아래에서 뭐 네온 빛이 반짝거리는 부분은 어디에 필요한 것인가? 좀 다양한 궁금증이 막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면은 저는 이제 항상 자동차 튜닝 잡지를 읽었습니다. 여담이지만 제가 강아지를 매우 좋아합니다. 어릴 적에 제가 키웠던 그 강아지 이름이 제 맥스였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제가 매일 읽어보던 그 자동차 튜닝 잡지가 맥스 파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이 팀 맥스 파워가 되었고요. 저도 이제 영어 이름을 맥스라는 이름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자동차에 빠지면서 제 꿈은 카레이서가 되는 게 꿈이 되었어요. 빨리 성인이 되면 카레이서가 되어야겠다. 그것이 저의 이제 인생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레이서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레이서가 될 수 있을까를 막 고민하던 그때, 이제 빠르게 성장을 해서 유명한 프로 레이서가 되려면 이제 카트부터 그 단계를 밟아야 된다는 걸 좀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 상황이 저에게는 불가능한 상황이었고요. 빨리 어른이 되어서 돈을 벌면 그때부터 시합에 나가야 되겠다. 그게 제 인생의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10대 때 저랑 가장 친했던 그 한 명의 친구와 우리가 30세가 딱 될 때, 그때 우리 이름으로 된 레이싱 팀 튜닝샵을 우리 오픈을 하자라는 게 이제 미래의 목표이자 꿈으로, 꼭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목표로 저희가 구상을 했었고요.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20살이 되었을 때, 저는 조금 군대를 친구들보다 늦게 간 편이었습니다. 군대를 다녀오니 제 나이가 23살이었고요. 그때는 지금처럼 그 자동차 커뮤니티가 매우 활성화되지 못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모터스포츠라는 게 국내에서도 그런 정보 같은 걸 찾기가 쉽지 않았고요. 그렇다 보니 다가가고자 하는 그 현실의 벽은 저에게는 너무나 높았습니다. 한 번의 시합을 나가기 위해서 그 팀에
제가 금전적으로 돈을 내거나 아니면 제가 직접 차를 준비해 나가서 경비를 한번 따져보니까 최소 3달은 안 먹고 안 입고 일만 해야 한 경기를 겨우 나갈 수 있겠다라는 게 저희가 계산했을 때 그런 상황이었고요. 금전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쉽사리 이제 도전조차 못해볼 상황을 경험하면서 23세, 23살이 되었을 때 저는 자동차 기능사 시험을 치기로 합니다. 추후 시합을 나가려면 이제 각종 장비도 필요할 것이고 뭐 그렇겠지만 그 전에 조그만 자동차에 대한 구조나 튜닝 뭐 기본적인 지식은 있어야 아마 주행을 하는 부분에서도 도움이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였고요. 그리고 장비를 구매하기 위해서 조금씩 이제 돈을 모으면서 아마 하루에 한 번은 중고 사이트를 이제 검색을 하면서 저 체력, 제 키와 제 체중에 맞는 슈트가 나오면 바로 구매를 하고 헬멧이 나오면 또 바로 그렇게 구매를 하고 하나하나씩 이제 장구류 같은 걸 준비를 하였었습니다. 물론 좋은 제품은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고요. 생각도 못 해봤죠. 네. 그냥 일단 준비가 되었을 때 경기장에 시합에 나갈 수 있는 그 장구류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 시간씩이나 이제 중고 사이트들을 막 검색했던 것 같습니다. 20살이 되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왜냐면 저는 성인이 될 거고 제가 모든 걸 판단을 하고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나이니까요, 그죠? 근데 수익 활동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행위에서의 범위가 늘어났을 뿐 고등학교 때와 별반 차이가 없구나라는 걸 조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다시 정비학원에 대한 얘기를 좀 넘어가 볼게요. 제가 정비학원을 갈 때 이제 국비 지원으로 약 3개월, 6개월 과정을 이제 수료를 하면 수업료도 무료고 심지어 차비 개념으로 어느 정도의 비용을 주는 거였어요. 그리고 필기 시험을 붙으면 어떤 명목으로 인해서 약 200만 원의 대출도 가능한 걸 전해서 정보를 알게 되었고요. 저의 목적은 이제 자동차를 조금 배우고 정비 기능사를 취득을 하겠다라는 목적보다는 이제 레이스 선수가 되기 위해서 처음 도전할 수 있는 그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학원을 다녀서 빨리 필기 시험을 합격을 하고 대출을 받자가 저의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직업이 없는 저에게는 대출이 불가하지만 이 방법을 통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목돈을 제가 대출을 받을 수 있었고요. 이 당시 200만 원은 저에게는 아주 막대한 자금이었어요. 네. 그 200만 원이 저의 이제 첫 서킷 비용이 됩니다.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투리를 쓰니까요, 그죠? 저는 고향이 경상남도 마산시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운영이 되고 있던 국내 유일한 그 레이싱 서킷은 태백 레이싱 파크가 유일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200만 원을 가지고 혼자 차량을 준비를 해서 용인으로 갑니다. 그리고 유명했던 모 팀에서 드라이빙 스쿨을 위한 간단한 자동차 셋업을 진행을 하고 그 당시 낚싯줄로 이제 얼라이먼트를 보는 그 비용이 약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를 받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게 이제 태백 서킷으로 향합니다. 용인에 도착해서 차량을 세팅을 하고 태백을 가서 이제 교육을 받고 주행을 하고 약 2박 3일간 단 한숨도 못 자는 되게 타이트하게 움직였었죠. 네. 그렇게 이제 첫 서킷을 주행을 하는데요. 이제 최소한의 비용으로 움직이고자 했지만 그 비용은 다 지출을 하였고요. 하면서도 그 지는 석양을 좀 바라보니 뭔가 도전을 하고자 했던 일을 이제야 시작을 하는구나. 오늘 이렇게 주행을 하면 앞으로는 언제 또 이 행위를 할 수 있고 어디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뭔가를 시작을 했다라는 의미가 저한테는 가장 아주 크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비용을 다 사용하고 되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제 고향으로 내려왔는데, 피곤함도 그날은 조금 남달랐던 것 같아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뭔가 그 동네 친구들에게 내가 하고 싶은 꿈은 이건데, 하고 싶은 일은 이건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좀 변수가 많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다는 이런 하소연을 그 2박 3일간 잠도 못 자는 상황에서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때 주변에 누구 한 명 저에게 이제 어드바이스를 해줄 수 있는 분도 없었고, 그런 관련된 선배님들을 아는 분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밟아갈 수 있는 그런 계단이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때까지는 뭐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게 시간에 쫓긴다라는 뭐 이런 생각은 없었고요. 그냥 빨리 더 열심히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다 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제 24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전문 과정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을까라면서 막 인터넷도 찾아보고 뭐 주변에 물어보기도 하고 막 하다 보니까 이제 충남 보령에 아주자동차 대학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이제 입학 원서를 작성을 하면서 혹시나 그 입학이 되지 않고 떨어질까봐 저는 하루에 한 번씩은 꼭 학교에 전화를 했었습니다. 떨어지면 앞으로 제가 가고자 하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학교에 이제 전화를 해서 언제 합격 발표가 나는지요, 저는 꼭 붙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계속 이야기를 하던 좀 진상 중에 진상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처음에 이제 입학을 꿈꾸면서요, 약 400km를 운전하면서 이제 처음 도착했던 보령은요, 경남 마산 저희 집에서 그 올라올 때 거리가 너무 멀어서 좀 놀랬던 것도 있고요. 대천 IC로 나와서 이제 학교로 들어오는 그 풍경을 바라보면서 와, 이런 좋은 동네가 다 있구나 라는 걱정은 없었고요. 약간 당황스러움이 좀 앞섰던 것 같아요. 아마 우리 후배분들도 아마 그런 감정을 느끼신 분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제 학교에 와서 제가 수업을 열심히 듣고 또 제가 배우고 싶은 그 드라이빙도 배울 수 있고, 동기들과 경쟁을 하면서 그 학교 대표 레이싱 선수로 선발이 된다면 그 레이스 경기에도 참가를 시켜준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원하는, 내가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모든 니즈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이제 교육 기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저한테는 그 어떤 유명한 명문대보다도 꼭 진학하고 싶은 그런 유일한 학교였습니다. 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이제 입학을 하였고, 25 나이에 입학을 했을 때 어떤 친구들은 저랑 똑같이 군복무를 하고 입학을 했는데 저보다 약 3살이 어리더라고요. 주변에서 이제 업계나 이런 관련된 누군가의 그 어드바이스나 도움이 없었다 보니까 혼자 할 수 있는 이 방도와 방안을 찾고 찾다 보니까, 그리고 모터스포츠 자체가 조금은 그 당시만 해도 조금 비활성화되어 있던 상황이다 보니 좀 돌고 돌아왔던 것 같습니다. 남들보다는 약 3년이라는 시간을 허비를 한 게 되더라고요. 이때부터 조금은 이제 시간에 좀 쫓기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28살이 될 것이고, 그때 난 가지고 있을 게 뭐가 있을까? 나의 직업은 모터스포츠가 되어서 좀 윤택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언제 돈을 모으고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이 진로의 고민이 좀 급격하게 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전공을 한 이제 모터스포츠 학과는 대체로 그렇습니다. 일단은 드라이버가 목표라서 입학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고요. 미케닉의 꿈을 안고 학교에 입학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미케닉 엔지니어가 아닌 드라이버가 저한테는 꿈이었고요. 그리고 학교에 입학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드라이버로 성공의 현실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걸 이제 알게 되었어요. 직접적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는 학교 팀의 레이싱 선수로 선발이 되더라도 20대 후반의 나이가 되다 보니까 이제 좀 그런 현실성을 느끼게 되면서 거의 대다수의 드라이버들이 이제 연봉을 받는 페이 드라이버가 아닌 좀 집안에 돈이 있어야 뭐 할 수 있는 뭐 취미로 하는 뭐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물론 잘 풀리는 드라이버들은 그 직업을 유지하면서 뭐 돈을 버는 게 가능하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좀 불가능한 거였어요. 그게 아마 좀 비인기 종목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참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조금은 아쉽고 억울하기도 하였어요. 진짜 이걸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카트로 시작을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이런 이제 그 과거를 좀 집착하기도 했고 좀 푸념 아닌 푸념을 많이 했죠. 그러면서 이제 성공의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걸 또 고민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드라이버라는 직업이 여러 방면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제 그 방법, 수단과 일거리가 아주 많이 생겼습니다. 그 이야기는 원래 비대면이 아닌 이제 우리 후배들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더 깊숙이 좀 설명을 해줄 수 있었겠지만 오늘은 조금 이따가 제가 강의를 하다가 추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은 이제 저를 포함한 이제 많은 젊은 우리가 문제가 300만 원, 500만 원 그리고 월급 연봉의 금액으로 성공을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조금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이게 꿈이 이제 현실로 꿈이라는 걸 꿔야 되는데 현실만 생각하다 보니까 꿈이 돈이 되어서 그런 거예요. 하고 싶은 것도 마땅히 따로 없고 되고 싶은 것도 마땅히 따로 없고 그냥 돈만 안정적으로 잘 벌고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조금 우선이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젊기 때문에 살날이도 구말리죠. 계속 지속적으로 인생을 살다 보면 고민을 거듭하고 또 성장의 단계를 걷다 보면 새로운 길을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지속적으로 생길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잘할 수 있는 일을 판단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열정이라는 게 있기에 더 잘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열정이 있기에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높다. 이 말은 일반적으로 하기 싫은 일도 있을 거고 관심이 없는 일도 있겠지만은 이게 진짜로 하면서 행복하고 즐거우면 그 일을 하는 그 효율성이 조금 더 높아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젊을 때 당장에 좀 뭐 월급이 조금 높다, 페이가 조금 더 크다라는 의미가 현재 지금 여러분의 삶을 조금은 풍족하게 만들어 줄 수 있지만 인생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추후에는 조금 무기력할 수도 있고 그 감정 또한 바뀔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돈을 따라가지 말자라는 생각을 항상 하였었고요. 열정만 수없이 외치는 그런 20대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대학 시절 2년이 저에게는 참 짧았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이제 선생님이나 부모님 이런 어른들께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라는 지시사항이 있었겠지만 이제 직접 모든 걸 판단해야 되는 성인이 된 나이 시점이기 때문에 대학 공부는 누가 여러분들의 하는 일에 심지어 수업에 참가하지 않는다고 잘 혼내거나 이런 일도 없습니다. 대학 공부는 그렇습니다. 스스로 이제 찾아서 해야 되는 거죠. 저희가 이제 성인이다 보니까. 근데 대학에서 열심히 안 하는 친구들, 항상 그 그룹 활동이나 모든 일들에 나서지 않고 뒷짐만 지고 있는 친구들은 좀 얻을 수 있는 게 없는 게 대학 생활이에요. 그건 우리 아주자동차 대학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들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학교는 이제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이 있기 때문에 각종 대회나 프로젝트 등에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역으로 교수님들께 제안을 해서 뭔가를 할 수도 있는 곳이 대학이에요.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해라라고 시키지 않아서 조금 멈춰 있는 그런 생활이 조금 아쉬울 뿐입니다. 그런 생활을 하는 우리 후배들에게는요. 제가 있었던 제가 학창 시절 때 대학을 다니면서 있었던 하나의 에피소드를 이야기하자면요. KSA라는 이제 자동차 공학회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 자작차 대회가 있습니다. 저는 그때 동아리 활동을 따로 하지 않았고요. 자작차 대회에 따로 학교팀과 참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도 이제 여러 동아리들이 이제 참가를 합니다. 포뮬러, 신기술 등 다양한 이제 클래스들이 있는데요. 전국에 있는 약 몇십 개 대학, 수십 개 대학에서 100개 이상의 팀들이 이제 겨루는 이제 대학생 자작차인들의 축제라고 보는 그런 행사죠. 저는 그때 제가 튜닝을 진행을 하고 있던 그 투스카니 차량의 걸윙도어, 문이 람보르기니처럼 열리는 문이죠. 그걸 직접 제작을 해서 장착을 하고 혼자 신기술 부분 대회에 참가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자작차 대회잖아요. 자작차 대회에 양산 차량으로 참가를 하였죠. 그리고 개인의 소유하는 차량으로 참가를 하여 동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금과 장학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이 양산차지만 이 도어는 제가 자작을 하였고 제가 상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이유를 저희 심사위원분들께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아마 자동차 공학회 자작차 대회 역사상 그 양산 차량으로 시합에 참가해서 입상을 한 사람은 제가 아마 유일무이할 것입니다. 그때 저희 교수님들께서는 제가 현장에 있는지도 모르시고 입상을 한 다음에 저를 보셨을 때 얘 도대체 뭐 하는 놈이지? 약간 좀 어이없다, 의아한 좀 약간 그런 표정으로 저를 보시면서 혀를 내두를 정도였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그때 그런 대회를 빠지지 않고 참가를 했던 이유는 그 당시 저희 학교에는 이제 전국 대회를 참가해서 입상을 하거나 혹은 그 국가에서 인증하는 자격증을 취득할 시에 이제 도토리 장학금이라 해서
작게는 뭐 몇만 원에서 많게는 2, 30만 원의 장학금을 주는 그런 게 있었어요. 네. 그럼 저는 그 장학금을 잘 모으면 레이스 한 경기를 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좀 죽도록 그 장학금에 매진을 하였습니다. 아마 할 수 있는 모든 프로젝트에는 다 참가를 하였고요. 심지어 제 인생과 제가 지금도 앞으로도 크게 관련이 없을 것 같은 이제 한자 시험까지, 예. 아침 일찍 그 한자 시험을 치러 다른 도시에 가고 뭐 그랬던, 예, 추억도 있습니다. 주말에는 이제 레이스 시합이 있으면 레이스 경기장 가서 이제 오피셜 알바를 하면서, 이제 오피셜 알바를 하면 제가 관심 분야인 레이스를 또 지켜볼 수 있으니 그 드라이버들 주행을 보면서 언젠간 저기 지금은 제가 그 이제 오피셜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언젠간 내가 드라이버가 될 것이다. 나도 그 차를 타는 날이 곧 올 것이라고 그 날을 꿈을 꿨었고요. 레이스가 없는 날에는 이제 보령 인근의 휠 공장이나 그 공사장 같은 곳에서 일용직으로 이제 일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 모든 행위를 했던 이유가 레이스 단 한 번의 경기에 참가하기 위해서였던 거였습니다. 네. 우리 학교는 이제 지리적 이제 위치상 경기권이나 호남권은 조금 가까운 편인데, 제가 저희 본가 경남 마산은 한 번에 갈 수 있는 대중교통도 없을 뿐더러 차를 타고 가면 그 왕복의 비용이 되게 부담이 컸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이제 명절에도 학교에 남아서 집에 가지 않은 적도 있어요. 그때 학교에 혼자 약 4일 정도를 있는데 심지어 경비 아저씨께서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 학교 큰 내부 그 전체에서 저 혼자 4일을 있었습니다. 그 1박 2일에 레이스 한 경기를 하고 싶은 그 꿈 때문이었죠. 네. 2학년 때 이제 학교 레이싱 팀 선수로 2경기 정도를 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1학년을 그 누구보다 정신없이 보냈던 것 같아요. 1학년 때 이렇게 시간이 있을 때 이제 일을 해서 모은 비용으로 시합도 나가고 이제 2학년 때 학교차를 탈 준비를 했었는데요. 그때 저는 이렇게 계산을 했었습니다. 같은 1학년인 군대를 다녀온 동기들은 22살인데 나는 25살이다. 얼마 안 돼서 20대 이제 말로 끝자락으로 갈 것인데, 나에게는 우리 함께 공부하는 동생들보다 시간이 적다,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학교에 2년이라는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학비도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때 실이 많을까 득이 많을까라는 생각도 꽤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답안은 그거였어요. 학교 레이싱 팀 선수로 뽑혀서 2경기만 경기에 참가를 하더라도 배울 수 있는 부분도 많을 뿐더러 그게 더 이득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1학년 그 1년 동안 2학년 때 이제 학교차를 탈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조바심이 큰 1년을 보냈습니다. 저에게 학교에 온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레이싱을 배우고 학교차를 학교 대표 선수로 타면서 우리 교수님들께 좀 많은 가르침을 받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다른 여타 팀의 그 시합을 나갈 때 제가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나 학비나 비교를 했을 때 학비가 더 저렴한 편이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저는 더 솔선수범해서 모든 일에 나서게 되었고,
뭐든 열심히 하는 모습을 교수님들께 보여드려야겠다.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아닌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제 학교팀 선수로 뽑히기 위해서 제가 그때 체중이 좀 많이 나가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 약 10kg을 감량을 해서 교수님께 그 10kg를 무게를 감량을 했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네. 그만큼 저에게는 그게 간절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이제 원하던 학교 대표 선수로서 학교 레이스카를 타게 되었고, 뭐 학창 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그 추억이 아마 학교에 지금은 좀 방치되어 있는 차인데요. 그 학교 투스카니라는 차량을 탔었을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달, 3달을 이제 밤새 차량을 만들고, 그때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 번씩 간헐적으로 시동이 계속 꺼지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 상황을 잡기 위해서 이제 시동과 관련된 모든 부품을 변경을 했었어요. 네. 하고 예선 경기를 잘 타고 결승도 2, 3위권을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차량이 멈췄습니다. 차량이 멈추고 저는 이제 처음으로 리타이어를 하게 되었습니다. 레이스는 인생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진짜 레이스는 인생이라는 말이 맞더라고요.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거품이 된 그날, 저희 이제 아버지께서는 되게 아버지 본인 인생에 아주 좀 힘든 상황을 겪고 계셨고요. 앞 경기에서도 좀 무난히 포디움에 올라섰기 때문에 이번에도 당연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아버님을 초대해서 아버지, 아들 열심히 꿈을 위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힘을 드리고 싶어서 아버지를 초대를 하였었는데요. 제가 리타이어 하는 모습을 이제 TV로 보시다가 그 아들 많이 아쉽겠다. 그리고 너 매우 수고했다라는 문자를 남기시고 멀리 방문하셨던 그 영암에서 다시 경남 마산으로 먼저 가셨더라고요. 근데 참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아프다라고 생각을 할 때, 지금은 저희 교수님들께서 오셔서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좋은 차를 만들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는 그때 학교 생활 처음으로 눈물을 좀 흘렸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리타이어를 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게 레이스의 의미가 아니고요. 물론 레이스도 포함인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지칠 일이 매우 많을 것인데, 힘들고 지쳐도 꼭 완주를 해야겠다. 물론 앞으로 더 열심히 준비도 잘하고 조금 더 성장하면서 더 강해져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굳건히 했던 것 같습니다. 주말에는 이제 그 학교에서 소개시켜주는 프로 레이싱 팀으로 알바도 다니고 이리저리 많은 정보를 또 듣고 시합을 해보다 보니 업계가 매우 어렵다, 좀 버티기도 매우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성공하기 어렵다, 못할 것 같다라는 이제 부정적인 말은, 긍정적이지 못한 얘기들은요, 그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었습니다. 네. 지금은 매우 발전했는데 약 10년 전이다 보니 조금 TV에서 현재는 모터스포츠에 대한 내용도 그냥 쉽게 채널을 돌리다 보면 볼 수도 있는데, 그때는 그렇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원래 어디든 여러분들의 의지를 좀 꺾고자 하는 그 촉새들은요, 전 세계 전 분야 어디든 존재합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고 퍼뜨리는 사람들은 어디든 존재를 합니다. 기가 좀 얇다 이런 분들은 또 쉽사리 또 포기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는데요. 그 덕에 저도 그때는 조금 모터스포츠, 자동차 문화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하고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 학교를 졸업을 하고 사회로 나가면 이제 30대가 될 것이고요. 나는 이제 모터스포츠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동차 문화가 조금 더 성숙하고 발전하고 뭐 튜닝 규제 같은 게 좀 완화가 되고 내가 속해 있는 이 산업이 그래야만 안정적일 것이고, 그 산업이 안정적이게 변해야 내 인생 또한 안정적일 것이다. 이제 그런 고민이 지속되면서 처음으로 행동으로 옮겼던 게 AMC 모터 페스티벌이었던 것 같습니다. 좀 웃긴 이야기인데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해서 모터쇼를 만들겠다. 대한민국 유일의 자동차 특성화 대학이니까 연예인을 불러서 이렇게 아까운 비용을 짧은 시간에 쓰지 말고 뭔가 이런 좋은 취지의 모터쇼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했을 때, 이 내용을 학교에 전달했을 때 절대적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게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약 90%의 의견이 불가능할 것이다 였고요. 근데 이제 생각을 행동으로 이제 바꾸는 그런 추진력적인 부분이 지금까지의 저희 팀맥스 파워가 모터스포츠 업계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학교 전문대학 혁신 지원 사업에서 이제 지원하는 AMC 모터 페스티벌이 아주 자동차 대학을 넘어서 지금은 전국에서 가장 역사가 길고 가장 최대 규모 튜닝카 쇼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건 대한민국 유일의 자동차 특성화 대학이다. 자동차로 시작을 해서 자동차로 끝나는 그 장소에서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을 초대를 하고 고용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학교라는 시설이고 상업적이지 않는 그 이미지와 또 이 젊은 우리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업계의 많은 튜너분들께서 많은 응원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는 뭐 실행에 옮겨도 보고 한 그런 저의 마지막 학창 시절이 끝이 났고요. 그러다 보니 조금은 성숙해졌고 뭐 조금은 발전된 부분은 있었지만 세월이 좀 흘러가며 시간에 쫓기는 게 더 많이 쫓기는 그런 상황에 와 있더라고요. 나태하게 보냈던 아무 정보가 없어서 이렇게 흘려보냈던 그 몇 년간의 시간이 좀 세월이 후회되기도 하고, 하지만 뭐 어차피 지난 일이다 라고 잊고 또 열심히 달려가야겠다라고 좀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그런 시간이었죠. 그때 이제 졸업을 앞두고 많은 동기들이 4천만 원 이상 주는 이제 큰 대기업으로 취업을 가기도 하고, 그리고 모터스포츠를 전공을 했는데 모터스포츠와 관련 없는 이제 다양한 회사들로 취업을 나갔습니다. 네. 마지막 학창 시절 그리고 그 아쉬움이 좀 남아 있었던 저는 2학년이 끝나는 그 마지막 날까지 3명, 2명도 안 남았을 뭐 최후의 1인 그런 느낌으로 취업을 나가지 않았어요. 그 당시 이제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 동생들은 이제 LG 디스플레이나 뭐 그 밖에 연봉이 높은 회사 등으로 취업을 갈 때 나도 같이 그런 회사로 가서
돈을 많이 벌면서 주말에는 모터스포츠를 할까? 근데 그렇게 하면 모터스포츠가 나의 직업이 아닌데, 전공을 모터스포츠를 했는데 전공을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뭐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이 전공에 관한 문구, 방금 말씀드렸던 전공은 모터스포츠를 했는데 전공을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라는 말은 저희가 약 몇 년 전 KBS ETV 아침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아주자동차대학과 저희 팀맥스 파워를 취재할 때 제가 인터뷰도 했던 문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연봉이 절반도 안 되는 모터스포츠를 할 수 있는 관련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회사가 조금 기울 때 취업을 해서 약 반년 넘게 월급도 받지 못하고 뭐 버티다시피 하는 그런 나날이었죠. 뭐 어차피 평생 일을 하겠다, 뭐 평생의 직장이다 라는 생각보다는 이 회사의 프로세스 같은 부분을 조금 배우고 싶었던 게 컸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그 모터스포츠를 하기 위해서 애초에 창업의 생각을 조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회사 생활을 조금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근데 그게 또 좀 빈곤한 생활은 20대 전체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렇게 회사가 좀 힘들어지면서 자연스럽게 회사를 나오게 되었고 창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저희가 창업을 했던 팀이 팀맥스 파워입니다. 예. 자본도 없었고 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을 모터스포츠로 관한 이제 아이템을 생각하면서 조금 저렴하게 사무실을 얻고자 했던 게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만 아주자동차대학 창업지원센터였습니다. 아마 향후 몇 년 후에 저희 학교 부지에 튜닝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우리 후배님들에게도 그런 좋은 창업의 기회가 제공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창업을 하면서 레이서에 대한 이제 꿈을 접게 됩니다. 그 당시 트레일러 비용도 좀 없었기 때문에 차를 만들어서 직접 주행을 해서 영암 서킷에 가면 영암 입구에서 엔진이 깨졌고, 또 레이스 비용을 레이스도 하지 못하고 수리를 한 다음에 몇 개월 또 돈을 모아서 태백 서킷을 가면 태백 입구에서 엔진이 계속 깨지더라고요. 아, 이게 나의 길이 아니구나. 신이 있다면 하지 말라는 뜻인가, 뭐 되게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돈과 시간이 좀 부족하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할 수 있는 게 무언가가 있을까라고 고민했던 게 지금 아주자동차대학 주행실습장에서 1년에 약 5회, 6회 정도 이제 진행되는 짐카나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없는 그런 자동차 문화를 우리 학교를 활용하여서 해보자 하여 우리 선후배들과 신나게 준비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저의 레이스 인생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 터미네이터라는 영화의 대사처럼 I will be back을 외치고 또 새로운 모터스포츠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한 경기를 나가서 사용하는 레이스 비용이면요, 약 짐카나를 했을 때 약 30명 정도가 모터스포츠를 할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내가 포기하면 모터스포츠 인구가 매 라운드 약 30명이 늘어날 수 있다. 모터스포츠 시장이 적으니 저변 확대를 하자라는 게 짐카나였어요. 첫 짐카나 시합을 주최를 하면서 저희가 참가비를 3만 원에 30대가 참가를 하였습니다. 하였고, 참가비를 거둬도 100만 원이 되지 않는 금액에서 현수막도 만들고 트로피도 만들고 바비큐도 준비를 하고 댄스팀 공연도 하고 모아뒀던 모든 돈을 투자를 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때 저희가 참가비를 거뒀던 비용의 800% 이상이 적자였어요. 수익은 낼 수가 없었어요. 쉽게 참가를 해야 되는 저변 확대를 위한 짐카나에
참가비를 많이 거둘 수도 없었을 뿐더러 한때는 참가 신청글이 시작이 되면 150대, 170대가 약 10분 안에 참가하던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네. 제일 전성기였죠, 그때가. 그렇게 이제 우여곡절 끝에 짐카나 드리프트 등 다양한 이벤트를 약 100회 넘게 10년을 꾸준히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경험치들이 지금은 자동차 행사 운영과 진행의 전문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예. 행사를 하면서 이제 레이스를 다시 이어가면서 자연스럽게 행하던 행위들이 저희한테 새로운 일거리를 주기도 하였습니다. 각종 연예인들, 뮤비 촬영, 스턴트 업무, 그리고 기업 인스트럭터 등을 일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없던 이제 레이서 드라이버들의 새로운 업무 영역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리고 30세가 되던 해에 제가 10대 때 꿈을 행동으로 옮기기로 한 게 저희 평택에 있는 포스 모터스입니다. 저희 포스 모터스를 시작하면서 추운 겨울에도 컨테이너에서 몇 년을 살았습니다. 가장 큰 힘이 되어주던 게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이죠. 최초의 레이스의 꿈도 이제 한 해 한 해 조금씩 발전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저의 공간에서 제가 만든 저희 차들로 제가 드라이버를 선정하고 후원사들을 모집해서 매 시즌 레이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전공을 이렇게 지켜서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음에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후배님들도 자동차를 좋아하고 자동차로 꿈을 꾸기에 우리 아주자동차 대학에 왔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자동차 내에서도 더 잘할 수 있고 더 즐거울 수 있는 것을 2년 동안 꼭 찾아가는 그런 학창 시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학비 이상의 배움과 깨달음, 그리고 미래의 설계를 잘 할 수 있는 그 2년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보다 늦게 시작을 하였고요. 성공이라는 단어도 어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품위가 단정하거나 제 인격이 인자하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모터스포츠 부분에 부족한 모터스포츠 부분에, 그리고 우리 업계에는 없는 그 부분에 좀 초석이 되고 싶었고요. 꿈이 있었습니다. 한우물만 지속적으로 파면서 생각은 실천으로 옮겼고요.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얻는 즐거움이 현재 지금까지 올 수 있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업계에서, 자동차 업계에서 꼭 필요한 인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행하는 일이 즐겁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나 교수님들께서 이제 못 해주시는 그런 어드바이스들을 제가 감히 해주고 싶었고, 용기를 심어드리고 싶었고, 조금은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의 지름길이 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좀 나누어주고 싶었습니다. 함께 만나서 소통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런 시간을 조금은 꿈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정이 또 이 사회적인 문제로 인해서 미뤄지면서 영상으로 대처를 하게 되어 매우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저희 모교 아주자동차대학께 감사드리며 항상 우리 후배님들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쭉 다 봐주셨을지 잘 모르겠지만 제 이야기를 경청해 주신 우리 후배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